사실 일론의 이제 XAI가 보여준 거는 스케일의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는구나라는 거고요. 일론이 XAI를 하면서 가장 잘한 거는 엔비디아 칩을 잘 땡겼어요. 지금 엔비디아 칩 돈 있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트럼프를 등에 업었고 젠슨 황하고도 좋은 관계고 그래서 칩을 먼저 땡겨온 것 같아요. 뭐 급행료를 줬는지 아니면 뭐 압박을 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AI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거시 반도체든 HBM이든 결국은 지금 AI 전방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AI 투자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중국에서 지금 AI 투자가 진짜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시진핑이 딥시크 출시 이후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일단 기분이 좋고 자신감도 좀 붙은 것 같습니다. 마윈 회장이 사실 7년 만에 복귀했잖아요. 그 공동부유한다고 그 공동부유를 하는데 제일 나쁜 놈이 마윈이라고 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 마윈 회장이 돌아오면서 이제 시진핑하고 딱 악수를 하면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AI 쪽으로 이제 돌격대장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AI 투자를 뭐 460억 달러를 하겠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웬만한 이제 미국이 거의 빅테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 그 정도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텐센트, 바이두 뭐 다른 빅테크들도 다 잇따라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작년 4분기 보면요 중국의 클라우드 업체들의 전년 대비 투자 증가율이 2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반응하는 거는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AI 투자를 460억 불, 그러니까 이제 46빌리언 달러인 건데, 크로소프트가 80빌리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육박하는 수준의 이제 투자니까, 진짜, 이거 돈 제대로 한번 써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 알리바바에서 묘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이슈가 됐거든요. 이제 알리바바가 미국한테, 아니, 쟤네 좀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 중국 쟤네 지네건 하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근데 주가의 반응을 보면은 진짜 미국이 많이 하나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레토릭이죠.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딥시크처럼 쟤네들은 너무 방만하게 투자해가지고 저 투자한 것만큼 효율을 못 뽑아낼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AI 투자를 하면 결국 필요한 게 컴퓨팅 파워가 구축되려면 AI 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 칩이 우리가 아주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 또 눈탱이 칠 거 아닙니까? 네. 그치. 거기에 나도 이게 이제 저기서 이제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데 나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발등을 찍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의 달인들인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블러핑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 엔비디아 칩만큼은 안 된다. 이게 계속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도 이제 AI 쪽은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제 AI 트렌드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LLM을 구축할 때 엔비디아 칩이 없이 된다라는 거는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그 딥시크 이야기할 때 V3라는 모델, 그쵸. LLM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R1은 와 너무 대단해요, 대박이야. 그런데 V3에 대해서는 R1 대비해서 높은 평가를 주진 않잖아요. R1은 이제 추론 모델이고 V3는 LLM 모델인데 R1 모델은 다 인정하고 너무 훌륭한데 이제 V3 같은 경우는 그래 나쁘지 않네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V3라는 모델을 구축할 때 컴퓨팅 파워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뭐 H800이라는 칩을 뭐 얼마나 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모 기업인 하이플라이어라는 량원퐁이 가지고 있던 이제 폰트 회사 거기서 H100이 5만 장 가까이 있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쵸. 제가 보기에는 근데
H100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중국의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해봐야 한 7,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으로 고성능 칩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간 엔비디아 칩이 거의 10% 중후반대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싱가포르에서 저걸 다 쓰려고 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에 무슨 AI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저게 다 쿠션 맞고 중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대만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고 말레이시아 뭐 이런 그러니까 다 그거 가지고 땡긴 거예요. 중국 AI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 칩 없이 컴퓨팅 파워를 독자적으로 했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을 끝낸 AI가 추론을 잘해서 대단한 이제 모델이 나왔다. 이게 이제 딥시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얘네들은 학습을 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학습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증류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은 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구도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추정이긴 합니다. 네네네. 뭐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기 힘든데 일단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컴퓨팅 파워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컴퓨팅 파워가 비슷하겠죠. 왜냐면 빅테크들 간에 컴퓨팅 파워가 뭐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확확 날 텐데 그쵸. 중국은 사실 빅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미국 기업 대비해서 좀 떨어져도 약간 양질의 데이터 가지고 커버하는 측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컴퓨팅 파워가 떨어지는 거를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왜냐하면 막 갖다 쓰니까 개인정보가 상관없이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엔비디아 칩, 데이터 학습에서 필요한 고성능 칩들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AI라는 게 결국 그 AGI로 가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모든 AI 업체들이 지향하는 거는 당장 AGI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올림픽 가면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그럼 AGI를 누가 제일 먼저 하는지가 중요한데 AGI로 가려면 이제 기존에는 언어만 배우면 됐는데 이제는 그 멀티모달이라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처럼 오감을 배워야 되는데 그 오감에 대한 것도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돼? 언어 같은 경우는 몰래 훔쳐가지고 증류해서 쓴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그러면 멀티모달에 대한 것들도 그게 되나? 치팅이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모달로 가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인 거죠. 데이터와 컴퓨팅.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지금 데이터는 중국의 우위, 그리고 이제 컴퓨팅은 어쨌든 미국의 우위.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견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짜잔! AGI 나왔어. 이런 게 나오면 정말 그냥 게임 끝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상황이 될까요? 이게 AGI가 뭐 나올까? 이거는 뭐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긴 아무도 알 수 하지만. 없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그 AI 구루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제일 빨리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사람은 오픈 AI의 샘 올트먼인데 약간 좀 편견이 있겠죠. 바이어스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되니까. 투자 받으려고 좀 약간 약간 뻥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뭐 4년 안에 된다라고 자기는 이야기했으니까 4년 안에 네. 된다. 4년이라는 것도 트럼프 임기를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4년 안에는 네. 된다인 네. 건지 돼야만 한다인 맞습니다. 건지 뭐 잘 모르겠는 상황.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언어 모델, 뭐 멀티모달 뭐 등등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좀 이슈가 많아서요. 주말 동안 나온 뉴스죠. X하고 XAI를 합병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일론 머스크는 차근차근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데이터나 이런 걸 확보하고 이런 쪽에서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픈 AI와 그룹 XAI의 경쟁 구도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XAI가 빨리 따라왔어요. 사실 일론의 이제 XAI가 보여준 거는 스케일의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는구나라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론이 XAI를 하면서 가장 잘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엔비디아 칩을 잘 땡겼어요. H100, H200을 2만 장 가지고 그 AI 클러스터를 했다가 요걸 10만 장으로 늘렸었고 이번에 그록3가 20만 장으로 AI 클러스터를 구축한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칩 돈 있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일론은 약간 트럼프를 등에 업었고 젠슨 황하고도 좋은 관계고 약간 그래서 칩을 좀 먼저 땡겨온 것 같아요. 뭐 급행료를 줬는지 아니면 뭐 압박을 했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00만 장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100만 장. 네, 100만 장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강구하는 게, 그러면 엔비디아 GPU 많이 가져오면 그냥 클러스터 꾸리는 거는 컴퓨터 병렬로 쭉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AI 클러스터를 꾸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빨리 한 거예요. 그 XAI가 기존의 10만 장의 클러스터를 20만 장으로 늘리는데 불과 9달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디서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그래 엔비디아하고 협상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정부가 재정을 써서 그래 10만 장 가져가 블랙엘 10만 장 준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클러스터 꾸리려면 10만 장 해본 회사가 아무도 없잖아요, 국내.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XAI 수준으로 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무형의 노하우들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일론 머스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한다고 그러면 그래 난 돈 안 받아도 도지 가서 충성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만약에 누가 한다면 한다 그러면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할 때 그 미국에 있는 물리학자들 그 한인 물리학자들한테 이휘소 목사 같은 사람한테 다 편지 보냈잖아요. 우리 그걸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미국의 빅테크에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서버 관련된 그 엔지니어들한테 다 편지 보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돈도 더 많이 드리고요.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해야 얘기를 되지 해야 될 않을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저는 핵 개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 이제 계속 되는 거고 여전히 오픈 AI와 XAI의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록2에서 그록3로 컴퓨팅 파워 2배 늘었잖아요. 네. 기존 10만 장에서 20만 장으로 늘었는데 성능이 10배 이상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만 장이요. 100만 장이 되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언제 또 금방 나오겠죠. 이제 나오면은 그쵸.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록을 보면 제가 이제 다른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를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성능이 그쵸. 워낙 좋고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서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몇 장 만들어 보고 왔는데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막 처음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뭐 저거 이모티콘 저걸 누가 돈 주고 사냐 그러지만 그게 조단위 산업이 됐잖아요. AI 모델만 좋으면 그리고 이걸 독점만 하면 겁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뭘 하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이번에도 이제 오픈 AI에서 주긴 했는데 그래서 뭐 샘 알트만 뭐 X의 그 프로필 자체도 뭐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해놓을 정도로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GPU가 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우리 투자의 관점이 생각해 보면 야 결국 또 GPU가 또 많이 필요하네 이런 얘기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도 약간 중국풍의 뭐 그림 그런 것들 막 엄청 웹상으로 유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짤 같은 거 그쵸. 돌듯이. 네. 그러면 뭐 사실 거기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죠. 뭐 아예 뭐 엄청난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데 그쵸. 사실 별거 아닌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을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애니팡에서 그렇죠. 애니팡 게임 맞습니다. 야 내가 더 많이 깼다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카카오톡이 막 했던 것처럼 비슷한 논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야 그게 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몇 개의 그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전성비 관련 규제로 엔비디아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 침하고 결별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진짜 중국의 관료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테크노크라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진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중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 부패하고 배 나온 아저씨가 퉁퉁하게 그냥 저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1년에 막 한 달씩 해가지고 막 연수를 빡세게 받기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없이 안 된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액션을 하냐. H20이라는 게 굉장히 속상한 거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H100이라는 칩을 쓰는데 이걸 성능을 20%밖에 안 나오는 H20을 중국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20에 대해서 이게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칩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그냥 단순 계산해도 H100 성능을 내려면 이거 5개를 병렬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H100 성능도 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성비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칩을 뭐 이렇게 되면 못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칩이 못 들어오면 중국한테 좋은 거냐? 안 좋거든요. 그 말은 이제 엔비디아한테 그런 거죠. 좀 더 좋은 거 내놔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체면은 세워주는 것 같아요. H20보다 좀 더 개선된 H22라는 칩을 이번에 이제 그 공개를 중국용으로? 네, 중국향이고 20은 무조건 중국향입니다. 네. 성능 20. 네. 그리고 이제 그 블랙엘도 20% 성능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B20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하반기에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달래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네들 약점이잖아요. 엔비디아 칩 없는 게, 컴퓨팅 파워가. 근데 트럼프하고 곧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면 거기서 또 면제대 대다가 또 막 이거 가지고 약점 잡았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약점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밑밥을 뿌려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우리 약점 아니야. 우리 화웨이 대단하다. 예? 우리 무시하면 이제 안 써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그 관료들이 네.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일 수 있어서 좀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요즘에 그래도 정부 분들이 이호석 네. 아카데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정치인들의 어떤 이게 말해서 저거 그래도 뭐 좀 공부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비해서는 네. 조금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을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자 사자 달려들고 모든 돈과 모든 기술과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먼저 저기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손가락만 빠면서 와, 쟤네 둘이 싸움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그쵸. 이 고민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대표님이 말한 것 중에 참 와닿았던 게 있는데 구한말을 이야기했잖아요. 아, 맞아요. 세계 열강들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막 지금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최고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강화도 쳐들어왔는데 우리 그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포가 그 배까지 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포라는 게 AI잖아요. 그쵸. 무기니까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우리 대포 가지고는 이거 함락되겠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건 다행이다. 그래도 그때 구한말에 그래도 흥선대원군의 조정은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자면 아직 부족하죠. 지금 네. 빨리 우리 대포 개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네. 왜냐면 거기는 드래곤볼로 따지면 지금 저기 뭐 베지터랑 그 손오공이 저 하늘에서 올라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저기 이미 올라가서 막 에너지 파 쓰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린 밑에서 일단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라도 이제 훈련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제 뭐 그 반도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영수 대표님이 그새 또 책을 쓰셨어요. AI의 변곡점이 있는, 그러니까 진짜 변곡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서 템베거라는 거는 항상 오해에서 온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극도의 비관에서 온다. 이런 전문가들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오히려 기회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은 템버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댓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월간 하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